셉니다. 쉬워. 자, 원의 방정식 한번 진행할게요. 자, 전에 너희들 이제 12월 달에 원방 했던 거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보자. 분명히 원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원이라고 하는 놈이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자. 교재 보지 말고 원이라고 하는 놈이 뭘까, 유비야? 원,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을 선으로 이용해. 그렇지,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원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 자체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준 것. 그게 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너희들 교재 11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봐봐. 평면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뭐라고 해줘야 돼? 자, 봐봐.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있는 점들의 자취. 너희가 물어본 자취가 이런 거야. 뭔지 알겠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이제 뭘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뭐 질문이 자취의 방정식 나왔다라고 했는데 원방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마지막 시간쯤 돼서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한 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접하는지를 한번 먼저 겪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원에서 설명할 건데 오늘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나와. 근데 거기서 내가 그냥 말로만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안 할 건데 어차피 그거 자체가 너희들이 자취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데 아무튼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야? 어느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어떤 거? 같은 거리만큼, 그렇지? 같은 거리만큼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또는 점들을 어떻게 한 거? 연결한 선. 그게 바로 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점들의 자취라고 일단 표현을 해놓을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자. 한 점이 주어져 있어.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요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 점들을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선으로 연결해보자. 너희들 콤파스 써봤니? 네. 여기에 쿡 찍어가지고 이만큼 간격 조절한 다음에 돌려버리면 뭐가 나와? 원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점, 또 여기 있는 이런 점, 간격이 같은 거, 빨간색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점으로 다 표현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자? 선으로 쭉 연결을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겠는가?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맞지? 네. 이게 바로 원의 정의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들의 자취.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한 점. 뭐 거리가 이제 뭐 기준이 되는 그 한 점을 뭐라고 불러준다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줘요. 중점 아니에요. 중심과 중점 구분합시다. 알겠지? 자, 중심이라고 불러주고 그 간격을 우리는 뭐라 불러줘? 반지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결국 어떤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들을 이제 어떻게 하자? 식으로 세워주게 되면 분명히 그게 뭐가 될 거야? 어떤 하나의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될 거야.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자취 문제도 너희들이 내가 지금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풀어주면 돼. 뭐 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요.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점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x, y라고 하는 점이 있고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제공을 해볼게. 중심의 좌표 a, b로부터 x, y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인 r인 점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을 만족하고 있겠니? x, y로부터 어디까지? a, b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뭐가 나와? r. 나오는 거다 같지? 네.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거는 이제 이게 뭐야? x, y에 대한 방정식이지? 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봐. 이 점 넣어주면 성립하겠죠? 네. 맞지? 그 다음에 이 점 넣어주면 성립하겠지? 네. 이런 점 넣어주면 성립하겠지? 방정식에서의 근을 전부 다 점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 하나의 도형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원이라고. 그럼 이 식을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면을 어떻게 해버리자? 제곱이라는 걸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봤더니 그림이 원으로 나왔어. 그래서 얘의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자, 너희들 이제 자취 문제가 질문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 점 P를 x, y라는 미지수로 너희들이 잡아봐.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식으로 표현을 해봐. 방금 내가 분명히 처음에 식으로 출발했잖아. 그 식을 그려주면 그 식 자체가 너희들이 이제 구해야 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지난번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온 거는 반드시 x, y에 대한 1차식 나오겠지.
오늘 이제 마지막 지음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배울 텐데 그때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하게 풀어줄 거야. 알겠어요? 자, 아무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뭐가 됐다?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 몇 페이지를 보고 있냐면 페이지 1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1번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의 공식을 그냥 제곱만 해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방을 나타낸 거고요. 2번 문제 볼 필요 있어 없어? 중심의 원점이고 중심의 a, b면 이렇게 쓴다면 중심의 원점이면 어떻게 하면 돼? 0, 0 넣어주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너희들은 이 공식만 일단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설명할 건 사실 아닌데 지금 밑에 있는 네오박스 봐봐. 회색인가? 네. 가지고 있는 애들 그거 중심이 좌표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분명히 만날 거야.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알고 반지름이 R임을 알면 식을 이렇게 사면 된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점을 중심을 뭘로 잡으면 돼? 그렇지. A, 0으로 잡으면 되잖아. Y좌표는. 그러면은 식이 당연히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은요. R제곱 R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네. 자 하나 더. 만약에 그러면 Y축 위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의 좌표를 뭘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0,a로 잡아 0,b에 갈게. 0,b로 잡아주면 분명히 중심의 좌표 표현을 한 거잖아. 맞지? 네.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X 좌표는 반드시 0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Y축의 식 자체가 뭔데요? X는 0이잖아요. X 좌표가 전부 다 0인 점들의 집합이잖아. 0,0, 0,1, 0,2, 0,3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중심이 만약에 Y축 위에 있으면 X 좌표를 0으로 잡아준다. 알겠어요? 오케이. 좀 이따 뒤에서 문제로 역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줄게. 알겠어? 자, 그거에 대한 얘기고 역시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직선의 식을 보고 중심의 좌표를 너희들이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지난번에 직선인과 평면 좌표 할 때 너희들 분명히 그런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설명해줄게. 자, 13페이지로 가봅시다. 여기 있는 건 너희들이 좀 알아줘야 되죠. 13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 이제 회색깔 네오박스 거기는 한번 볼 건데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원 자체가 주어져 있는데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겠대.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중점을 보는 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이 식을 써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돼?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그렇죠. A하고 B. A하고 B. 그러니까 중심이랑 중심의 좌표가 A, B입니다가 나와야 그 식을 세운다 그렇지? 네. 그럼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이제 R제곱 우변으로 쓴다 맞죠? 자,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 길이가 R입니다 라고 이제 이걸 구해줘야 너희들이 방정식을 세운다 그치? 네. 근데 지금 중심이 아니라 반지름도 아니라 두 점이 주어졌대. 근데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럼 너희들은 뭐만 찾아주면 돼? 중심과 반지름 두 개만 찾아주면 돼. 맞지? 네. 맞지? 직선에서 너희가 기울기와 한 점을 찾는 것처럼 너희들이 뭐? 중심만 찾아보자. 중심이 어떤 건데? 그렇지. 두 점 A와 B의 중점 또는 선분 A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 알잖아. 네. 너희들이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맞죠? 지름은 반드시 누굴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요 라는 성질이 있었잖아. 네. 맞지? 그 다음 하나 더. 반지름이 이거지. 반지름의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 너희들? AB의 반. 그렇지. AB의 절반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중점의 좌표 어차피 구할 거라면서. 그럼 중심으로부터 그치 B까지의 거리 또는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A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되잖아요. 네. 맞나요? 그렇게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13쪽에 위에 있는 네온박스에서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하면 중점을 M, P, Q라고 한번 잡아봤대.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제일 밑에 있는 줄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은 k제곱입니다. 지금 회색 박스 네모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네. 거기 제일 밑에 줄 보면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으로 가고 있다 그치? 네. 중점 m, p, q를 중심으로 쓰고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반지름 찾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반지름을 어떻게 찾고 있어?
2분의 AB는 AM은 K. 그러니까 너희들이 AB를 찾아서 2로 나눠서 절반을 얼마로? K라는 반지름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M의 좌표, 중점의 좌표 어차피 너희들이 구할 거니까 AM 또는 BM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거를 뭘로 써주면 돼? 반지름 K로 써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일 밑에 원의 방정식 뭐라고 나왔어? 우변에 K 제곱으로 쓰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된다? 중점, 두 성분의 두 점의 중점을 이제 중심으로 사용을 해주고 원의 중심으로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찾아주세요라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역시 뒤에서 문제로 만날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뒤에 있는 문제 먼저 한번 풀고 시작하자. 15페이지 가볼게요. 15페이지를 가보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그런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래. 자, 원의 방정식 기억나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너희들 원의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다, 그치? 네. 자, 지금 중심의 좌표 뭐라고 하니? 2,-1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하니? 5라고 해요. 그럼 1번 문제 답은 어떻게 될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5의 제곱. 그렇지, 5의 제곱. 뭐 여기서 이제 얘가 아까 식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x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x 좌표가 a라고 한다면 어때? x-a로 썼었지. 네. 그래서 얘가 지금 2다 보니까 x-2가 됐고 마이너스 1은 y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플러스 1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변은 5의 제곱 또는 25로 쓰는데 웬만하면은 제곱수의 형태로 써주세요. 알겠지? 5의 제곱처럼. 왜? 나중에 너희들은 그 5의 제곱 25가 필요한 게 아니라 5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거거든. 반지름의 길이를. 알겠어? 그래서 그냥 미리 그냥 표현을 5의 제곱으로 쓸 거야 라는 얘기야. 어떻게 쓰든 답은 맞아. 상관없어. 자, 그다음 2번 문제 하나 더 가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3,4로.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뭐예요? 그렇지. 3의 제곱. 또는 얘는 이제 귀찮으니까 3으로 쓰죠. 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 뭔지 알겠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너희들이 세울 수 있니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2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나중에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식을 보고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고 반지름의 크기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1번 문제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0,0. 0,0이다, 그치? 얘가 지금 식이 어떻게 된 거야? x-0의 제곱의 형태, y-0의 제곱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 중심의 좌표 1번 문제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0,0. 여기 있는 걸 보면서 너희가 떠올릴 수 있겠나? 네. 오케이. 자,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그렇지. 루트 8.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2루트 2라고 네.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반지름이 제곱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루트 씌워져야 된다. 그렇지? 네. 그렇지? 숑. 자, 2번.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나온다, 그렇지? 중심의 좌표는 아.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중심의 좌표 어떻게 찾는 거야? 요 넣었을 때 0 되도록 하는 거. 네. 여기 0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중심의 좌표다, 그렇지? 네. 맞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4. 그렇지. 4를 제곱해서 지금 16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이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같은 거 봐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때? 식들이 전개가 돼 있다, 그렇지? 네. 바로 뭐냐면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일반형은 안 배웠는데 너희들이 아까 13페이지였나 11페이지였나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었다? 표준형이라는 식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었을 거야. 네. 제목 옆에. 원의 방정식도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너희들이 일단 요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이차함수 또는 포물선 포물선에서 너희들이 뭐 아니 일반형과 표준형을 한번 각각 설명해 볼래? y는 x 플러스 bx 플러스 c 그게 뭐야? 일반형. 오케이. 이차함수에서의 일반형은 뭐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표준형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일반형과 표준형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일반형과 표준형을 너희들한테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했냐면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형은 그걸 이제 좀 전개해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계산하기 쉽도록 하는지 여기 있는 거는 만약에 x에다 1 넣고 막 y에다 3 넣고 하려면 1 넣었을 때 1-m의 제곱 이걸 막 제곱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냥 1 넣으면 되잖아. 계산하기 훨씬 수월하다 그치? 그런 걸로 구분을 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누구? 1차 또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 그저께구나. 그저께 했던 거. Y는 어이 깜짝이야. 표준형부터 해볼까? X y는 AX 플러스 B. 표준형이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면 일반형은? Y는 틀렸지. X 플러스 C는요? by라고. BY. 뭐라 했어? ax 플러스 bx.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일반형이라고 했지. 네. 표준형이 이제 뭔가 뭐 괄호로 묶여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착각을 하는 게 a의 x-m 플러스 n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형은 뭐라고 생각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얘도 분명히 그릴 수 있어. 기울기가 a고 m,n을 지나니까 그릴 수 있어. 이것도 표준형의 일종이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 표준형은 사실 뭐 전개를 해놔도 기울기가 a입니다. y좌표는 b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너희들은 뭐라고 하면 된다? 표준형이라고 할 거고 그럼 일반형은 이제 어떻게 하자? 전개는 이미 해버렸으니 네. 어디로? 한쪽으로 이항시켜 놓은 식을 너희들이 일체 함수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우리 누구 배우고 있어 지금 현재? 원 배우고 있다 그치? 네. 원에 대해서 이제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표준형을 먼저 배웠어. 표준형 얘기 한번 해볼까? 원의 방정식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그렇지. 중심의 좌표가 a, b고요. 반지름이 r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4,3이고요. 4,3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거 원 이제 너희들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반지름이 2 잡아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잖아. 네. 그렇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자,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는 너희들이 일반형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면 돼? 얘를 전개하면서 r제곱까지 한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얘 x제곱 일단 나오지. 그리고 y제곱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x에 대한 그거를 이제 그냥 x에 대한 1차 항 y에 대한 1차 항 그리고 r제곱까지 넘어오고 a제곱 b제곱 다 계산하면 어떤 상수항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그냥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돼요. A가 뭐가? 뭐예요? 이 a가 미지수. 여기는 a 같은 미지수. 그 식을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식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의 방정식을 너희가 잡아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얘 표준형은 그림이 주어져 있다면 표준형으로 바로 찾으면 돼. 왜? 그림을 가지고 표준형을 만들거나 표준형을 보고 그림을 그리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뭔가 넣어서 계산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그럼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어? 위에 거. 계산하기 편한 거는 일반형이라고 했잖아. 오케이? 네. 그래서 너희들이 식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몇 개를 대입해서 이제 A값, B값, C값을 찾아야 될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걸 전개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계속 마이너스 2AX인데 왜 이걸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2BY인데 이걸 이렇게 써요? 그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변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형을 했을 때 그 형태만 보라는 얘기야. 일반적인 형태, 표준인 형태를 보는 건데 그 형태를 봤을 때 분명히 X제곱 항 나오지. 개수 1이잖아. Y제곱 항 나오지. 개수 1이잖아. 걔네들은 개수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 항상 앞에 뭐가 곱해지는 게 아니니까. 원에서는. 근데 이제 X의 개수는 X의 1차항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2의 함수 나오겠지. A가 0이 아닌 이상. 그걸 그냥 X의 개수가 A예요. 내가 모르는 그냥 라지 A예요. 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스몰 A로 해도 되고. 알겠어? 그럼 Y의 1차항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개수가 내가 모르니까 미지수 B로 잡아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제곱과 B제곱, R제곱 넘으면 분명 어떤 상수항 하나 만들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상수항 만들겠지. 그 상수항을 나중에 뭔지 모르는 상황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냥 C로 잡아놓은 거야. 모르는 미지수인 개수, 미정 개수 C로 잡아놓은 거야. 문제 알겠어요? 네. 오케이. 좀 이따 뒤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 일반형의 문제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3번. 이거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일반형. 맞지? 네. 분명히 전개되어 있는 위에 있는 형식으로 나와 있잖아. 네. 맞지? 근데 얘를 뭘 찾아보래? 중심을 찾아보고 반지름을 찾아보래.
여기서 문제가 끊어져 있기는 한데 너희가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뭐 하려고? 그림 그렇지 그리기 그림. 원 그림 그려보려고. 맞지? 그럼 나중에 너희가 혹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나와 있었는데 반드시 너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있으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뭐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네. 표준형으로 이제 고쳐주자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걸 표준형으로 고치려고 해보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 있는 항들이 이제 x 바로 가면 좋고 아니면은 차분하게 한 단계씩 진행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그렇지 제곱. 어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지. 네.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 상수항이? 플러스 1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y제곱은 지 혼자밖에 없잖아. 1차가 없잖아. 그럼 지 혼자 그냥 y제곱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누구만 맞춰주면 돼?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지. 네. 그럼 지금 없던 1이 생겼으니 마이너스 빼버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그럼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6. 마이너스. 그렇지. 얘를 가지고 제곱식 만들었고 얘는 남아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있는 넘기면 x 6.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들은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6. 6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의 좌표 뭐예요? 1,0. 1,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 그렇지. 루트 6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찾아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2번 문제 너희들 한번 풀어볼래? 네. 풀었어? 풀었지? 안 돼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야지. 재미없다 그치? 맞아요. 아니 선생님 재밌어요. 이제 잼 반응 좀 네? 아니야. 네. 아픈 표 가져야 되는데 나도. 그래서 잘. 알지 누구야? 물렁쳐진데? 선생님이 서점에 전화했죠. 응. 왜? 거기 책을 쌓아놓더라고 쌤하고. 아 쌤. 내가 전화했어. 너희들 처음에 이제 슬슬 산다고 하게 얘기해가지고 전화해봤더니 교재 몇 건 없대. 그래서 빨리 주문 좀 해달라고 한 20권 정도 나갈 거라고. 그래서 무슨 내가 원식이나 나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넉넉하게 주문해주라고. 진짜 안 팔리겠다 이거 잘안 아니 유비 하나 사야지. 아니 저 있어요. 지라. 이건 마이너 교재. 이건 누가 써요? 그니까. 수학의 쌤? 네. 아쌤 시리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쓸걸? 나는 아쌤 하이매스랑 하이하이보다 수학의 쌤이라는 교재가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수학의 쌤만 진짜 A단계, B단계, C단계 다 풀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저도요. 문제지 진짜 이거 괜찮아. 진짜 괜찮은 문제지. 왜냐면요. 선생님 왠지 알아요? 문제가 많아. 이거 컬러풀해요. 컬러풀해? 네. 누굴 만나요? 정석으로 좀 그리고요 제가 감동 먹은 게 있어요. 뭐 여기 그림이 있어요. 맞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정석은 막 무슨 뭐만 하면 딱딱. 맞아요. 근데 이건 좀 말랑말랑해요. 맞아. 그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하면서 근데 나중에 너희들 연습 문제 C단계 한번 풀어봐봐. 멘탈 나가요? 아니 맨날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진짜 괜찮아. 그냥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까지 다 담고 있어. 딱 기본서 따위가.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서 따위가 실제 기출 문제들 다 다루고 있어. B단계 B스텝 문제를 다루면은 아마 너희들이 학교 시험 만점 방정 문제라든가 만점 방지라는 문제는 요새 없지. 아무튼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정도 난이도까지 나와. 그리고 C단계 문제까지 풀어보면 분명히 모의고사 한 27번, 8번, 9번 정도 난이도까지 나와 있어. 물론 30번 정도까지 다르진 않지. 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요? B단계를 풀면 뭐라고요? B단계는 아마 학교 시험용 문제, 내신? 내신용 문제, C단계가 아마 그 모의고사 문제 다 아마 1등급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난이도가 나와 있어. 그래서 다양한 문제 다 다루고 있어. 3단원까지가 1학기 거예요. 모르겠어. 학교에서 어떻게 끊을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수학 1, 2라고 하면서 이름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집합이 2학기에 무조건 처음이었어. 그리고 수학 1 마지막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었거든 예전에는. 그래서 그게 무조건 1학기의 마지막이었는데 너네는 1, 2학년 배우는 거 지금 수학 상하가 한 교재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 교과서 하나 안에. 그냥 수학이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자를지는 학교마다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정석도 다르고 쌤도 다르고 나중에 쌤이라는 문제 풀어보면 그것도 달라. 다 달라. 뭔가 좀 다 어디 개정된 거 아니에요? 개정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수학 상하 구분이 없다니까. 없는 걸 얘네들은 이제 문제집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분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자를지가 이제 말이 어디서 자르세요라는 말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다르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디서 자를지 모르겠어. 학교마다 좀 달라질 것 같아. 네임펜 아마 직선의 방정식 전후로 해서 끊어질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하나 보자. 풀었나? 네. 얘도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온다. 그렇지? 상수항 누가 필요? 플러스 1.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8y가 있으면 상수항 플러스 누가 필요? 16. 요거 이제 바로바로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얘 절반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간단해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8 절반으로 쪼개면 얼마야? 4요. 마이너스 4야, 그렇지? 그거 네. 제곱하면 얼마 나와? 16 나오지. 그럼 여기에 지금 없던 17이 생겼으니 마이너스 17을 17 없애버리면서 이 마이너스 8 하나 더 써준다, 그렇지? 네. 그러면은 는 줄여서 0이고 얘가 25. 이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얼마? 25니까 얼마?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원방 뭐야?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 너네가 그림 그리려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중심의 좌표 얼마? 마이너스 1,4. 반지름 얼마?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한 문제 벌써 다 풀어봤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 거야. 선생님 테이프 있으세요? 테이프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오늘 완전 일찍 끝나겠네요. 아닌데? 왜요? 테이프 못 건드릴까? 나 테이프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까지예요? 오늘 일단은 한 반 정도 끝내. 원이 두 단원으로 쪼개져 있더라고. 근데 그 첫 단원도 쪼갤 거야. 그래서 한 3일 정도로 쪼갤 거야. 생각보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이것만 해도 내일 너희가 풀어야 되는 양이 유형이 8개야. 꽤 많아. 아이고. 어?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한번 볼 거냐면 13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지금 여기 있는 게 내용이 조금 아쉽고 얘네들 문제집은 그래서 뒤에 유형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먼저 그것까지 설명하고 너희들한테 필기할 시간 주면서 쉬는 시간을 같이 줄게요. 알겠죠? 네. 자, 뭐냐면 일단 첫 번째 X축에 접하세요 라는 얘기. X축에 내 축자가 참 잘생겼지, 그치? X축에 접하세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하세요. 오케이? 물 같아요. 응? 물 같아요. 점? 불. 굴? 축이 아니라 굴. X불. 굴. 굴. 석화. 그 굴. 고쳐주지. 됐지? 자, X축에 접하세요. 그리고 Y축에 Y는 접하세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Y는 0이다. 어. X는 0이다. 그게 뭐야? 에? 그게 뭐야? 격한다 아니에요? 아닌데? 네, 됐어. 자, 그건 방금 너가 말한 건 X축과 Y축을 식으로 표현을 한 거. X축을 식으로 표현해주면 Y는 0이고 Y축을 식으로 표현해주면 X는 0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축을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지금 일단 그림을 가지고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X축에 접하세요.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겠지. 되게 잘 그리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몇 콤마 몇이라고 해볼까? 한 A, B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해볼까? 네. 자, 그럼 반지름 길이 어떻게 돼요? B. B. 나오나? 네. 자, 좌표 평면에서 너희들이 이제 점을 찾아왔을 때 얘가 몇 콤마 몇? 예를 들어서 3,2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를 여기 있는 길이를 뭘로 봐보자. 얘를 얼마로? 3으로. 얘를 얼마로? 2로 봐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떤 점? 마이너스 3,2가 있었다 진짜. 이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3. 아니 3. 아 3. 길이는 양수다 그치? 네. 양수 3. 얘는 얼마예요? 2.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거? 만약에 여기에 A, B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러면은 요 길이 얼마예요? A. 얘 길이 얼마예요? B. B. 얘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두 개만 더 해보자. 요거 하나. 만약에 얘가 A, A, B야. 자, 이거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네? 얘 왜요? 얼마예요? B. B예요. 길이가 양수야. 근데 A 뭐냐? 이 좌표가 X 좌표가 뭘로 돼 있어? A로 돼 있지. A가 왼쪽에 있잖아. A가 음수야.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얘가 양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 네. 그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놈은 요 길이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거 길이 찾으라는 거랑 똑같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는 뭔데요? y 좌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죠. 분명히 뭐가 돼요? B요. 2요. 그 다음에 만약에 y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접해진다, 그렇지? 여기 있는 좌표가 만약에 내가 a, b라고 한다면,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는 분명히 뭐가 될 거야? a가 될 거야,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거야. 여기 있는 방정식은 그러면 저 중심의 좌표는 a, b라고 했으니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으로 할 건데 반지름은 b제곱.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b잖아. 맞나요? 그래서 네. 얘가 b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얘 X에 접한다면?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했으니 여기를 a 제곱으로 쓰면 돼. 맞지? 네. 그리고 혹시나 y축에 접할 때 또는 x축에 접할 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왜 이렇게 보면 잘 그려지냐 오늘? a, b라고 했을 때 길이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그렇지? 근데 얘를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할 때 얘를 그렇지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쓰더라도 결국 a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y축에 접하거나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x축에 접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누구의 좌표를? y의 좌표, 중심의 y의 좌표를 그대로 반지름을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y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x의 좌표를 그대로 반지름으로 갖다 쓰면 돼. 부호 무시하고 상관없어. 오케이? 여기에서는 근데 설명이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이제 요거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필기하라고 할게. 알겠지? 필기 시간까지 같이 줄 거니까 일단 잘 들어봐요. 뭐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추가되냐면 x축 그리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 동시에 접할 때에는 너희들이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돼. 뭐냐면 만약에 여기 x좌표, y좌표,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서 너무 크다. 요렇게 만약에 x축과 y축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중심의 좌표를 만약에 내가 a,a라고 좀 다시 a,b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돼? 반지름의 길이. A랑 B 다 돼요. 얘로 보면은 b가 되고 얘로 보면은 a가 되고.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결국 b가 a니까 중심의 좌표를 너희들은 뭘로 하면 a로 해주면 돼, 맞지? 이제 가자. 그럼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a니까 너희들은 직선 원의 방정식을 뭘로 세워주면 돼?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 자,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 4분면 쪽에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세워줄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a,로 간다면 a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a가 됐건 마이너스 a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왼쪽 좌변에 있는 식이 하나는 x 플러스 a의 제곱이고 뒤에는 y 마이너스 a의 제곱이지. 그렇지.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하나 더. 어디 3, 4분면에서 만약에 접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렇지. 얘가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나는 지금 일부러 식을 a를 뭘로 가고 있다? 양수로 가고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로 갔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뭐래 자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져?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만약에 얘가 4, 4분면에서 접하고 있다면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그렇지. a,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야 되지? 뭐 유비야? 유비가 얘기해볼까 마지막?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그렇지. 요렇게 이제 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식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맞지? 여기서의 부호는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야. 지 혼자 제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에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뭘 확인을 해야 된다? 원의 위치를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역시 이건 뒤에 유형별 문제로 들어가 있어.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알겠지? 네. 원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식을 세우세요.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건 그냥 가면 돼. 어차피 하나고 그거 제곱하는 게 문제인 건데 그거 어차피 제곱할 때 부호 문제가 없단 말이야. 상관이 없어. 알겠지? y좌표에 대한 거는 따로 가면 되고 x좌표에 대한 건 따로 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문제인 거야. 동시에 접하는 거야. 알겠지?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요. 문제 풀 때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겠어? 원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겠지. 그거에 따라 식이 달라지니까. 문제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그렇죠.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중심에 어떤 좌표를 가지고 오면 돼? Y좌표. X축에 접한다면 Y좌표. Y축에 접한다면 X좌표를 가지고 오면 되고 XY축에 접하면 분명 아무거나 가지고 반지름을 만들면 되는데 반지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좌표 때문에 반드시 원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달라고 했어요. 맞죠?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오늘 문제 쭉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지? 네.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몇 페이지야? 15? 16? 16페이지. 아, 15페이지 여기 맞다. 마무리 하던 건 맞아 해야지. 14페이지 다시. 자, 거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나오고요. 15페이지로 넘어가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한 게 제일 위에 나온다. 그치? 거기에 있는 거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 이거를 이제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너희들 2차 함수에서 이미 너희들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막 최고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랑 상수항 이제 비교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 너희들이 연습만 잘 되어 있다면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오늘 아까 앞에서 뭐 했었냐? 요거 3번 문제 풀면서 분명히 일반형으로 고치는,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 했었다. 그렇지? 그거 기억을 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제 뭐요? 15페이지 제일 위에 원의 방정식 일반형 하면서 네모 박스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걸 공식으로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걸 일부러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현을 했었어. 알겠지? 거기서 그냥 캐치해야 될 거는 너희들은 뭐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는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주세요? 일반형을 뭘로 바꿔주세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그 내용만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일반형을 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게 더 어렵고 귀찮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 공식 대입하는 것보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빨라.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형은 그 상태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없으니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 합시다? 중심과 반지름을 찾고 또는 그림을 그려줍시다 라는 걸로 알아두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 풀고 들어갈게요. 필수 예제 1번 1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C 2,-1을 중심으로 한데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렇지? 네. 그러면 뭐만 찾아주면 돼? 반지름. 반지름만 찾아주면 돼. 맞지?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일단 뭐 하자? 그림을 한번 그려주게 되면은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2,-1이에요. 근데 어떤 점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여기 1,0. P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난대. 그러면 너희들은 반지름을 찾아주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주면 돼요. 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얼마 나와? 3. 3을 제곱해주면 3의 제곱 9. 그 다음에 1에서 0 빼주면 1. 그거 제곱해주면 1.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루트 10이 반지름으로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끝났잖아요. 네. 중심의 좌표가 2,-1이라고 했으니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로 시작을 할 거고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간다. 그렇지? 루트 10의 제곱을 써주면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2번. 아니다. 다시 하나의 풀이 더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는 뭐 했어? 그냥 이제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놓고 생각을 한 거고 중심이 나와 있다면 사실 너희들 원의 방정식 일단 세워줄 수 있잖아. 어떻게? 아니 일반형. 표준형. x-2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지. 알지? 아직까지 반지름 모르는 상황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해도 답 나온다. 그렇지? 네. 2를 넣어 2,-1이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0을 네. 대입하면 네. 성립한다. 그렇지? 네, 네. 이러이러한 원이 누구를 지나?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얘기고 네. 도형의 방정식이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아까 말했듯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야? 다 그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 9. 여기 0 넣어주면 플러스 1. 그게 바로 뭐야? R제곱. 그래서 얘가 10이니까 답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 알겠어요? 이렇게 대입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왜 루트 10 아니에요? 뭐가? R제곱. R제곱. 아 지성. 그러니까 민정이는 아나? 얘가 그 유명한 은영이라는 애야. 내가 함부로 못 건드는 애. 맞아 얘들아. 구여친. 응. 그렇지? 원래 ET 구여친 클럽이랑 전원쌤 구여친 클럽 다 만들어놔야 돼. 유진이? 네. 성이 달라서 안 돼. 얘는 성도 똑같아요.
비슷해. 비슷하니까. 진짜. 정과 정의 차이야. 너희들 그래서 발음 좀 조심해 주세요. 정은이 형. 정은이 형이라고요? 쌤 그럼 얘 부를 때마다 기분 좀 이상하시겠네요. 맞아요. 은영아 그래서 은영아. 애타게 부를 때가 참. 은영이가 실수하면 봐주고 내가 실수하면 안 봐주고. 너가 실수해서 내가 안 본 적 있어? 네. 아 실수를 안 했지. 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자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1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3,0을 지나요.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루트 13 맞지?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일단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중심 하나 몰라?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다 그치? 중심의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할게요? A, B라고 할게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13이래요. 네.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13입니다. 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치? 네. 루트 13 제곱한 거예요. 그럼 미수 몇 개 나와? 이게 2개 나온다 그치? 그래서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래서 대입하면 답 나와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자. 내가 그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있는 거 좌표 표면에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볼게. 마이너스 1,0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네. 3,0 여기 있네. 오케이? 여기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래. 그럼 여기서 원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중심은 어디 위에 있겠다? 0, 2. 여기 위에 있을 거야. x가 1인 곳에. 왜? 같은 거리만큼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중심의 좌표는 같은 거리만큼 있어야 되거든. 그게 반지름이 되거든. 맞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위에 어딘가에 있다고. 아. 그럼 여기에서 그래서 답은 두 개야. 답은 두 개 나와. 위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건 두 개 나와.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로 가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걸로 한번 가보자. 얘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얘기지. 네. 맞지? 이 길이 얼마야? 2 나오지. 얘는 얼마겠어? 3이겠지. 네. 네. 맞아. 그럼 그지? 답은 13. 답은 맞네.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1,3. 그림으로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쉽다고? 이거는 근데 쉽다의 기준이 쉽다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거지. 얘는 생각하기는 훨씬 수월하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연립을 하려면 풀이 과정 이만큼 가고 있을 거야. 근데 얘를 처음에 한번 떠올리기만 한다면 지금 벌써 답은 나와 있는 거야.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랑 친해지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거 뭐야? 마이너스 1,0과 3,0 여기 있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중심은 여기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가 3,0 얘를 지나는 원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왜 저렇게 아래 부분이었나요? 어? 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들 중에 반지름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했잖아. 네.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2였겠지. 그래서 2보다는 커야 되니까 비틀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이거 생각나. 그림 또 지저분해졌어. 아 깔끔하게 그렸는데. 음료수. 마이너스 1,0 그래서 지금 x축은 여기 있고 y축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는 반드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거? x는 1 위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바로 캐치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주어져 있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무튼 여기에서 반지름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의 길이가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얘의 제곱 13이 나와야 되지. 그럼 얘의 제곱만 해서 지금 현재 4가 나와 있으니 얘가 제곱했을 때 9가 나오면 되지. 그래서 얘가 얼마? 3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어주면 되는 거야. 이 점이 이 길이가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3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 1,3이 되거나 1,-3이 되거나 둘 다 다른 거야. 네. 알겠어? 그 아까 저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풀이야. 원래 풀인데 그냥 이 문제는 x축 위에 있는 두 점을 주어주다 보니까 그림으로 풀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어려울수록 좀 그림으로 푸는 게 더 많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그것도 달라. 어렵게 하는 게 수식 계산이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그림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쉬워지고 계산이 어려운 거는 결국 수식으로 써야지. 그럼 뭐 어려운 문제의 경향의 차이라고 할까? 어려운 문제의 성격의 차이라고 할까? 나는 아무튼 이런 그림을 이런 문제를 좋아해. 그래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 나는. 아무튼
요 풀이로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지? 아마 네. 풀이는 요걸로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냥 다른 풀이 하나 더 알려준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진행해 봅시다. 몇 번 볼 거냐면 필수예지. 이번 문제 하나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 그리고 7,4라고 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뭘 제공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중심. 답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지름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라는 그 성질을 잘 이용해 주세요. 알았죠? 그럼 여기 있는 지금 A라는 점이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보고 B라고 하는 점이 몇 콤마 몇? 7,4라고 한다면 네. 너희들한테 이제 원의 센터를 뭐 중점으로서 구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지. 네. 이 두 개 X좌표 더하면 얼마 나와요? 6. 6을 2로 나누면 3. 그거 센 잘못한 거 아니지? 아니요. 미리 딱딱딱해서 2로 나눈 거예요. 이응. 자, 마이너스 2랑 4를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2를 2로 나눠주세요. 뭐 나와요? 1 나와요. 뭐? I understand. understand? 알았어. 오케이. 자, 3,1이 뭐예요? 이제 원의 센터가 됐다, 그치? 중심이 됐다. 그럼 이제 뭐만 찾아주면 돼? 반지름만 반지름. 찾아주면 돼.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중심 나와 있고 7,4 나와 있으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치? 네. 어떻게 돼요? 7에서 3 빼면은 4. 4를 제곱하니까 16. 4에서 1 빼면 얼마 나와? 3. 3을 제곱해주면 9. 그 두 개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이게 바로 반지름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얘는 5가 나온다. 그치?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x 마이너스 중심이 3,1이에요. 오케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네. 은 5의 제곱. 5의 제곱. 네.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중심과 반지름 찾아서. 오케이? 잘 기억해두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하나 볼 거냐면 이거. 자, 유제 1-4번. 지금 너희들이 한번 풀어볼래? 일 1-4번. 여기 띄워놓은 거야. 풀라고 했을 때 꼭 두 번, 세 번 물어보냈어. 선생님 뭐 풀라고요? 잘못 풀었다. 1-3번 풀었다. 뜨끔뜨끔 하지 지금. 이것도 그려서 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맞나? 근데 과연 언제부터 좌표평을 써서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지부터 차이가 좀 나겠지? 이게 3 맞아요? 네. 이거는 3 맞아요? 네. 뭐야 이거? 네. 이상해요. 이성분? 아, 예, 예. 양. 선생님 군요? 미안. 저 지금 김민규랑 그거잖아요, 계속 도깨비. 착각하시는 거죠? 어? 김민규랑 자꾸 착각하시는 거죠? 김민규. 선생님 근데요 진짜 선생님 살짝 목소리랑 말투가 그 도깨비의 비서님이랑 너무 비슷해. 김미서? 네. 말투가? 좀 그런 것 같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좀 더 유머러스 하지. 뭐 드라마 속 캐릭터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나 그거 따라갈까? 쌈마이웨이. 썸마이 누구요? 거기 여자애. 아, 오, 에라요? 그거를 아, 나 알아? 진짜 썸마이 웨이? 재밌었어요. 저 그거 완전 좋아해요. 선생님 보셨어요? 사줄 거예요? 어? 사실 선생님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 애교 장면만 봤어. 귀엽죠? 김지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시. 선생님 그럼 드라마 안 보세요? 참.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시그널이에요. 아, 그 시그널 드라마 보고 깜짝 나서부터 나는 깜짝. 내가 그 진짜 드라마를 아, 보고 진짜. 나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요새 이거 그 그냥 니만 영혼을 잡이에요. 잊을 거야. 근데 예전에 그거보다 무서웠어 좀. 근데 저 진짜. 고민 있어요. 나도 저희 집에 드디어 아, 나 그게 너무 설치가 무서웠어. 됐어요. TVN이랑 그런 거. 근데 뭘 볼까요? 이 문제를 보세요. 네. 지동. 아 근데 진짜 우리 너무 설레는데. 헤라는 너무 슬퍼. 아이고. 아 진짜 선생님. 이거 알아?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싫다. 제가 원래 애교가 많아요. 너무 싫다고? 미안해. 선생님 그러면 은영 씨는 그런 거 좋아했어요? 이거? 좋아했겠지. 꼬마 신랑. 아 꼬마 친절남.
아니요. 이제 지금쯤 슬슬 답이 나오고 있거나 계산을 마무리하고 있는 길이가 과정인 왜 건데 이따구로 나와요? 원래 이따구로 나와요? 계산이 실수된 거 같아. 아 그래요? 69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63가? 64번. X 잡고 이런 건뭔 말이야? 아 이건 위에 거였어요. 이거요. 뭔 말이냐? 오케이. X 이러면 되는 거라고. 그냥 이긴 거지. 진짜 힘들다. 잠깐만. 이거 뭐시야? 쌤. 잠깐만. X 잡고 이런 건 안 되네. 이거는 어떻게 나왔어? 아 Y 좌표를 구해야지. BC로 뭔 볼수 말이야? 있잖아. 어떻게 한 거야? 이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계산 실수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알겠지? 3,3 나와요 이거는? 난 나도 몰랐어. 이 맞는 거 같아. 3,3이죠 A는. 이거 하나 맞지? 맞을 네. 거야? 근데 반절의 길이가 좀 이상해 지금. 큰 응? 빨리 다시. 넌 끝났네. 잘 보여. 반지름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지? 됐어. 근데 이거 길이 구하는 거 까먹고 잠깐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안 주워줄 거야. 이 길이 어떻게? 내가 줘줄게. 한 100일 선생님 그러면은요 저는 아, 진짜 진짜 저는 반지름이 나쁜 애가 되는 너무 거잖아요. 맞잖아.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였는지 아, 까먹었어.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X의 차이지, 이 Y의 해서 차이지. 끝이 해야지. 4 플러스 1, 5. 너 줘. 그렇지. 그러네요. 자, 한번 아, 볼게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발요. 너무 이미 늦었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빨리빨리 접근을 하는지를 너희들이 캐치를 해야 되잖아. 맞지? 10분이 걸려서 15분이 걸려서 30분이 걸려서 푸는 거 좋아. 근데 그거는 난이도 높은 문제.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C단계 연습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푸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지금 너희들이 빨리 풀어서 30초 만에 1분 만에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너희들이 뭘 먼저 캐치를 해야 되냐면 영어 지문을 해석할 때 너희들 뭐 해? 해석할 때 만약에 다음 문제가 다음 글을 읽고 다음 위의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시오 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고 뒤에 문제만 봐요. 그렇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밑에 있는 거에서 또는 첫 문장에서 이제 핵심을 포인트를 잡는다 그렇지? 네. 수학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잘 모르는 숫자, 수학, 공식에 대한 언어로 이제 써져 있는 글인 거야 글. 글이 별로 안 길어. 2줄 정도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 제일 마지막에 결국 물어보는 건 어디서 나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네. 구하라고 한 걸 봐봐. 뭐 하세요?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그럼 너희들은 이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으로 나오는지 그냥 이상하게 뭐 X축과 평행 삼각형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아예 이상하게 생긴 어제 그렸던 이런 것처럼 나오는지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하자?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이제 넓이 구하지. 넓이 구할 때 이거를 이제 여기 만약 좌표평면을 친다면 x절편, y절편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밑변 높이 구할 거예요. 또는 x축 위에 또는 x축과 평행한 어떤 선이 나와 있을 때는 이 점의 y좌표를 높이로 찾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밑변으로 해주고 이 직선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제풀이 방법이 달라지잖아. 그럼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너희들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으로 봐야 돼. 맞지?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뭘로 이루어져 있니? A, B, C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네. A라는 점을 이제 어떤 점인지 그제서야 이제 파악하러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지? 자,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의 중심을 A라고 했대. A는 그럼 뭐 어떤 점이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중점 3,3이 되는 거야. 네. 끝. 그럼 이제 BC라는 좌표는 X좌표가 2인 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A라고 하고 그 원 중에서 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가 2인 그런 점을 찾아내. 그럼 일단 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 맞지? 네. 자, 지금 여기 있는 원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 아까 한 것처럼 지름의 양끝점이 지금 주어져 있었고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면? 3,3이니까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이거 마음에 들어? 1,3가 마음에 들어? 네. 5,1로 해보자. 5,1이라는 점으로부터 3,3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맞죠? 5에서 3을 빼주면 얼마 나와? 2. 2의 제곱이니까 4. 3에서 1을 빼보면 얼마 나와요? 1. 1을 제곱해보면 1. 그걸 루트 해주면 루트 5잖아. 네. 그게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5. 지름이 왜 나와요? 지름은 2.
원의 방정식은 제곱은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중심의 좌표 생각하면서 거기서 아까 너 틀렸더라고. 뭐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네. 뭐가 나와? 네. 알겠어? 네. 여기까지 나왔어? 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제 원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원은 당연히 어떤 점이야? 중심의 좌표가 3,3이야.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점이 나와 있겠네. 맞지? 네. 그 중에서 어떤 거? x 좌표가 이. 2인 녀석을 그 점을 각각 뭐라고 하니? B와 C. B, C라고 한다. 네. 뭐 B, C가 바뀌든 말든 상관은 크게 없어. 맞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중심이 A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이 삼각형을 그려주면 돼. 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 얘를 밑변으로. 왜 흰색이야? 얘를 높이.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B와 C는 X 좌표가 둘 다 2인 녀석들이잖아. 네. 맞지? X는 2, X 좌표가 2라고 했으니까 X는 2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Y 좌표의 차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겠지. 네. 그럼 일단 B와 C의 Y 좌표를 찾아가 볼까? 네. X에 얼마 넣어주세요?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해요. 그럼 1 더하기 y-3의 제곱이 얼마예요? 5. x에 현재 2를 넣어준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y-3의 제곱이 뭐예요? 4. 4가 되니까 y-3이 뭐가 돼요? 플마 2가 돼요. 맞나요? 네. y는 뭐가 돼요? 3 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5가 되거나 또는 1이 되면 돼요. 네. 여기는 점의 좌표가 1이고 얘가 5니까 이변의 길이는 4가 나오겠네요. 높이는 얼마예요? 1이에요. 따라서 답은 2예요.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 높이는 왜 1이야? A의 그렇지. 네. A의 x 좌표가 3이고 B와 C 둘 다 x 좌표가 2니까 요거 사이의 거리 3에서 2를 빼버리면 그게 바로 높이 1이 나오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그림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그럼 필수제 한번 중심의 좌표축 또는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자, 이건 너희들 2차 함수할 때 했었어. 꼭지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고 라는 2차 함수 문제 분명히 너희들이 했었어. 그렇지. 잘했어요. 중심이 직선 yx 위에 있다잖아. 그럼 너희들은 중심의 좌표를 처음에 찾고 시작을 하는데 괜히 미지수는 많이 잡지 말라고 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말이야. 미지수는 너희들이 알아서 잡을 때 뭐 최소한의 개수로 줄여줄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걸 굳이 a, b라고 한 다음에 b는 a니까 얘를 a로 고치지 말고 아싸리 처음부터 뭐 중심의 x 좌표를 내가 a라고 했다면 y 좌표는 뭐가 되는데 y는 x니까 똑같잖아. 오케이?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a, a로 잡아주고 나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뭐가 생김? 뭐래 이거? 왜 이래?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반지름 하나 몰라? 몰라. 모르니까 r제곱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 미지수 몇 개 있어? a, r 두 개 있다 그치? 네. 그러니까 식을 두 개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 알겠어? 네. 오케이? 자. 대입하면 나오네. 네, 대입하면 답 나오죠. 네. 오케이? 연립하는 아니 뭐래? A와 R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그래서 연립하는 건 내가 일단은 생략할게요. 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보자. 유제 1-5번. 이번에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Y축 위에. Y축 위에 있대요. Y축의 특징이 뭐예요? 반지름이 이거는 Y축이 X는 적당해요. 0이다. 그냥 Y축이라는 놈은 X 좌표가 0이잖아. 네. 그래서 Y축의 식을 X는 0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잖아. 네. 맞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0,A. 그렇지 0,a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또 뭐가 돼? 얘는 x제곱이 되었을 거고 오케이? 그리고 나면은 뒤에 있는 게 뭐야? 또 미지수 몇 개? 두 개. 두 개. 이게 미지수가 a, r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두 두 개가 개. 필요하니까 두 개의 점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입해서 연립하면 답 나와요. 네. 보이죠? 자, 다음 하나. 잘 돼. 유제 1-6번. 이번에는 중심이 그렇지. 네. 그렇지. 중심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면 중심의 x 좌표를 뭐라고 하면 A. 내가 a라고 해준다면 y 좌표가 그 x 좌표에다 3 더하라고 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a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주면 된다 그렇지? 네. 오케이? 처음에 괜히 이거를 a, b로 해놓고 b는 a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식을 세울 때부터 미지수는 최소한의 개수로 설정을 바로 해버리세요. 네. 한눈에 보이잖아 y가 뭔지. 그래서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 아이 없네. 이따가 뒤에서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그럼 식만 세워보고 합시다.
얘는 중심의 좌표가 구해졌으니 x 마이너스 뭐예요? 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 마이너스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 a 마이너스 3이 바로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괄호 쳐놓고 중심의 좌표를 괄호 해놓고 중괄호 중괄호 이렇게 해놓고 맞지? 그게 뭐예요? r 제곱이라고 하지만 결국 미지수 AR 두 개다 그치? 그러니까 식 두 개 제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연립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필수 예제 4번 가볼까? 아까 열심히 겁나 연습했던 거.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풀기에 앞서서 한번 정리해보자. x축에 접한다. 그럼 반지름은 누구 좌표를 따라가야 돼? Y. 그렇지, y좌표. 네. y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X. 그렇지, x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만들어주세요. 거기서 설명이 끝나는 거야. 네. x축, y축 하나에만 접하는 거는 알겠죠? 네. 자, 그럼 얘가 중심의 좌표가 4,3 주어져 있어. 원의 방정식 바로 답 세워버리자. 일단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인데 반지름은 뭐 따라가세요? Y. 그렇지, x축이니까 y제곱 따라가면 9. 네. x-7 플러스 뭐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자, 반지름은 y축에 접하니까 그렇지. 얘에 따라가면 그냥 49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하나에만 x축, y축 중 하나에만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다음 반지름 길이 x축과 접한다. 패스. 중심에 이건 다 패스할게. 요걸 빨리 가자. 몇 번? 필수 예제 5번으로 갈게요. 아까 내가 분명히 강조했던 거 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 같은 걸로. 네. 아니죠. a, 그 어디 절편 아니 네, 위치. 사분면인지 그렇지, 그렇지. 원이 1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는지 2사분면 어디야? 2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는지 3사분면에서 접하는지 4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내 폰이 있나? 깜짝이야. 나 옆속에 자꾸 원쌤 친 줄 아니. 뭐 하나 했다. 여기다가 지금 불 켜고 있는 줄 알았어. 자, 뭐 아무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딱 5분만 쉬고 들어와요. 알겠지? 네. 너무 길게 수업한 것도 너희 힘들 것 같아서. 아무튼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그럼 뭐 해야 돼? 원의 위치 파악해야 돼.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일사분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네. 4,2. 뭐 있니? 요 있네. 맞지? 네. 얘가 4,2예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식으로 생겨주면 되는 네. 거지. 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1사분면 쪽에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짱코. 그러면 얘가 됐건 쟤가 됐건 중심의 좌표는 어디 있니? 1사분면에 있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중심의 좌표를 뭘로 세워주면 a,a로 세워주면 되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고요.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어요? 4,1을 지났네요. 라고 네. 하면 4와 2 넣어주면 a가 분명히 두 개 나올 거예요. 네. 알겠어? 이런 거 이제 식을 세우는 것 때문에 어디에서 접하는지를 파악을 하라고 한 거야. 필수 예제 5번 뭔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 4,2 넣어주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두 개 나오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 다음 문제 하나 더 가보자. 몇 번? 유제 1-9번 가볼게. 자, 요 문제 일단 너희들이 풀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이제 너희들이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이 일단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을 봤어. 그럼 너희들이 일단 이 식을 어떻게 표현을 바꾸자? y는 x-2라고 한다면 중심의 좌표를 이걸 먼저 봤다면 중심의 좌표를 뭘로 해주면 돼? 그렇죠. a,a-2로 생각을 해주면 돼. 맞지?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어디서? 얘는 힌트를 주고 있네. 4사분면에서. 그러면 4사분면에서 접하게 되는 거는 너희들이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a,-a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네. 맞지? 네. 맞지?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를 내가 먼저 이걸로 잡아놨으니까 얘가 이제 몇 콤마 몇이 돼야 돼? a,a-2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a-2는 a1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a는 2니까 a는 얼마? 1.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 풀이. 먼저 얘를 봤다면 또는 두 번째 어? 이해가 안 가요. 뭐요?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해줄게.
지금 조건은 너희들한테 뭘 주고 있는 거야? 몇 개 주고 있는 거야? 2개. 2개. 얘 하나를 주고 있고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를 주고 있는 거야. 네. 둘 중에 뭐를 먼저 볼지를 한번 결정을 해줘야 돼. 너희들이 일단 만약에 첫 번째로 얘를 먼저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겠지? 네. 근데 이렇게 잡은 중심 자체가 4, 4분면에서 접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어야 한다? A, 마이너스 어. A. 중심의 좌표를 한번 봐봐. A,-A로 이제 미지수를 새롭게 또 결정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이건 뭐야? A,A-1을 잡아놨으니까 네. 방금 그렇게 해도 돼. 해도 되고 저기다 일단은 A, A, 마이너스 A 플러스 중심의 좌표가 얘랑 얘가 부호가 달라. 반대잖아. 달라요. X 좌표는 양수로 가 있고 Y 좌표는 음수로 가 있는데 그 가 있는 간격은 똑같잖아. 네. 즉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X 좌표와 Y 좌표가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주면 네. 같아지겠지. 네. 그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문제 알겠어? 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부터 보는 거? 빨간색. 사성면에서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걸 먼저 봤다라고 치자.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순서가 달라지고. 그냥 순서가 달라지는 거. 그냥 중심의 좌표를 너희들은 뭘로 잡았겠니? A, 마이너스 A. 그렇지. 중심의 좌표를 먼저 A,-A로 잡아 놓은 다음에 그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으면 되니까 넣으면 성립해야죠. 네. 그래서 저기다 넣어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A는 2 따라서 A는 1 이렇게 해도 답은 A는 1 이렇게 해도 2A는 2니까 A는 1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뭔지 알겠어요? 네. 중심의 좌표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둘 중에 뭘 먼저 볼지에 대한 차이다. 그래서 1번 풀이는 요 노란색을 먼저 본 풀이. 아까 앞에서 어떤 중심이 뭐 어떤 직선 위에 있을 때 이제 중심을 그걸 보고 먼저 찾으라고 했었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2번 문제 보는 건 뭐야? 지금 하고 있는 유형에서 축에 접하는 걸 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지 설명을 했었지. 그걸 가지고 먼저 중심의 좌표를 잡은 다음 첫 번째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고. 두 개 그냥 방향의 차이예요. 뭘 먼저 볼지. 둘 다 맞는 답이고 둘 다 똑같은 답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뭐냐? 문제 푸는 속도도 별로 차이도 안 나. 둘 다 맞는 풀이니까 둘 다 일단 잘 기억해두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해석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였겠지. 똑같은 사람이 풀라고 해도 1번 먼저 풀었을 수도 있고 2번 먼저 풀었을 수도 있어. 네. 알겠어? 자, 그럼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할까? 네. 요거 하나만 더 풀까? 유제 1-10번? 네. 요거만 풀고 싶게 같은 유형이니까. 자꾸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났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지고 나 진난았다고 했잖아. 자, 마이너스 1,2를 지난대요. 2, 4분면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요 있다, 그렇지? 네. 여기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그냥 그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야. 결국 어디서 접하고 있니? 2, 4분면에서. 그럼 중심의 좌표는 너희들이 어떻게 잡아줘야 돼? 마이너스 A, A.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줘야 돼?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예요? a 제곱. 자, 미지수 몇 개? a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r 말고 a. 자, 그럼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고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래서 a 값은 두 개가 존재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a 값 두 개 찾아와서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뭐야? 답은 뭐겠어? A 제곱 a 제곱 파이. 파이. 그게 넓이잖아. 네. 그럼 a가 만약에 뭐 나왔다? 뭐 1과 2 나왔다 치자. 그럼 답은 파이 4파이. 합이니까 5파이. 오케이? 네. a가 반지름이야. 오케이? 네. a가 반지름이잖아요. 알겠어요? 네. 만약에 1이 나왔으면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니까 파일 거고 a가 또 다른 근 하나는 2가 나왔다 치면 반지름이 2라는 얘기니까 넓이가 4파이. 4파이. 그 두 개 합한 거니까 답은 5파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무튼 반지름 넓이 a 값은 너희들이 찾아주면 돼. 알았지? 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전화 좀 받고 올게. 자, 필수 예제 6번 문제 보면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다, 그렇지? 네. 여기 있는 거 쭉 나와 있어. 중심의 좌표 찾으세요. 반지름 찾으세요. 뭐 하세요?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만들게요. 보세요. 자, 1번 문제가 오히려 더 쉽지. 1번 문제가 더 어렵지. 1번 문제 일단 x제곱 플러스 4x를 먼저 볼 거고 y제곱 플러스 7y를 볼 거야. 맞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면 상수항이 뭐가 필요해요? x는 4. 그 다음에
y는 뭐가 필요해요? 4분의 49. 그렇지. 절반의 제곱이라고 했었지. 네. 7을 반으로 쪼개주면 2분의 7이니까 그거 제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4분의 49가 나와요. 그럼 없던 놈들이 갑자기 생겼으니 그걸 어떻게 하자? 빼줘야 돼. 빼도록 하고 그리고 뭐요? 원래 있던 10을 더해주면 된다 그렇지? 네. 그 상태로만 가면 내버려둬.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제 완전 제곱식을 고쳐주면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 y 플러스 2분의 7의 완전 제곱식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얘네들 전부 다 뭐 하면 돼? 넘어가면 돼. 맞지? 그럼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하고 넘어갈까?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49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 6이 지금 4분의 얼마? 24란 얘기다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25니까 넘어가서 4분의 25예요. 네. 또는 2분의 25 뭐래? 2분의 5의 제곱. 전체 제곱이에요. 라고 해주면 중심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7 그리고 반지의 길이는 2분의 5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럼 답은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2번 문제 하나 더 해볼까? 얘도 역시 뭐예요? 중심의 좌표 반지의 길이에 대한 얘기야. 근데 뭘로 주어져 있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y는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10y니까 플러스 10y 그럼 그렇지 상수는 뭐요? 25가 필요해요. 그럼 없던 26이 생겼으니까 26을 없애버리도록 하고 k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 맞나요? 원래 있던 상수와 k는 그대로 더해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그리고 나서 얘네들 전부 다 넘어갈 거야. 그러면 26 마이너스 k가 된다 그치? 그때 뭐하래? 반지의 길이가 5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25가 되어야 하니까 k는 얼마? 1 나오는 거고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5니까 a는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문제 알겠지? 오케이? 중심의 좌표 반지름 길이 찾으려면 반드시 표준형. 표준을 고치는 거는 2차 함수에서 연습했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풀땐 쉬운데. 맞아요. 짱 쉬워요. 쌤이랑 맞아요. 그게 이제 큰 흐름을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로만 너희들이 기억을 해서 큰 흐름이 뭐야? 그림 그리려면 표준형, 그림 그리려면 표준형 그 말만 가지고 지금 나는 모든 문제 다 풀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와 상울표 넓이 구하래, 상울표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큰 흐름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네. 공식 외우고 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필수 예제 7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그냥 세 점을 주어졌어. 세 점이 주어졌어. 맞지? 그럼 세 점이 만약에 지름의 양끝점이어서 막 중심 바로 찾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을 텐데 그냥 세 점이야. 그려봐요. 맞지? 네, 나중에 아니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 요렇게 주어지면 뭐 어떤 세 점 주어진 거야? 그냥 이상한 귀퉁이에 있는 물려있는 세 점. 네. 이거 가지고 중심 반지름 하나도 찾아내는 건 아니야. 네. 또 이건 어떻게 A, 진행된다? B로 하고 표준형이요. R 네. 다 대입을 해야 돼. 네. 대입을 해서 풀어야 돼.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표준형. 일반형. 아, 일반형. 일반형. 헷갈려. 표준형은 그러니까 선생님, 음? 저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 풀어져 있는 거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름 몰라도 되죠. 표준형 일반형. 몰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다. 친해져봐. 헷갈리는데. 친해져. 학교에서 표준형으로 쓰세요라고는 나오면 어쩔 거야? 무게지.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해줘야 돼. 학교 시험 대비해서 학교 시험 대비. 네.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답을 표준형으로 쓰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일반형으로 쓰시오. 표준형이죠. 위가 표준형, 밑에가 웃긴 일반형. 게 표준형, 풀린 게 일반형.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표준형. 오케이? 뭔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너희들한테 뭔가 기준이 필요해. 표준화된 뭔가 기준이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한다 치면 이제 중심이나 좌표 뭐 이런 걸 그려서 구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표준형. 샤프터리. 내가 이래서 잃어버렸나? 저 잊어먹었어요. 뭘로? 어? 그새? 어제 줬지 않았어? 진짜 빠르다. 빠르다. 이 정도면 학교에 버리고 오는데. 학교에 필통을. 뭐를 잃어버려요? 이거는 야, 그럴 거면 나무색 나한테 양보해. 맞아. 그러네. 나무색 제일 좋은 거 봐놓고 잃어버렸어. 자, 뭐 아무튼 자 한번 봅시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찾으세요. 자, 위에 걸로 쓰든 밑에 걸로 쓰든 미지수 몇 개예요? 3개.
세 개예요. 맞죠? 위에 있는 거 A, B, R, 밑에 있는 거 라지 A, B, C. 맞지? 네. 자, 미지수 분명히 세 개다. 맞지? 네. 그럼 여기는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걸 이제 대입해서 뭐 연립을 해줘야 돼. 여기다가 대입했다 치면 막 제곱하고 앉아 있을 거야. 맞지? 밑에 거는 제곱이 이미 전개되어 있잖아. 그럼 대입하는 거는 누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지.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게 누구예요? 일반형. 예, 일반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너희들이 이제 접근을 해줘야 돼. 1,0 대입하고 3,0 대입하고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뭐가 돼? ABC, 라지 ABC에 대한 분명히 식 3개가 나오지. 그 3개 뭐 하면 돼? 연립해주면 답 나올 거예요. 문제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음?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보자? 필수 예제 8번으로 가봅시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너희들이 이제 필수 예제 8번 보면은 어떠한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이란 얘기인데 일단 한번 보자. 여기에서 일단은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표준형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이 필요하지.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표준을 네.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y에 대한 식을 보자. 뭐가 돼? y제곱 플러스 4y가 되고 상수로서 4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럼 없던 5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5를 빼주고 누구를 k 플러스 3 원래 상수를 붙여주고 나면 이 식이 된 거다. 그렇지?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2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지? 여기에서 뭐 오른쪽으로 넘겨보자. 남아 있는 것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뭐가 돼? K 마이너스 K 2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이거를 너희들이 영보다 어떻게 크다. 해석하자? 원이 만들어지도록. 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반지름이 맞아요? 있어야 그렇지. 반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야? 반지름. r의 제곱을 얘기하는 건 말이야. 네. 그럼 반지름이 만약에 일단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수가 돼야 되겠지. 네. 맞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허수거든. 맞지?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실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어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2-k가 0보다 커야 하니까 k는 2보다 작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요거는 너희들이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전부 다 넘긴 다음에 얘가 r제곱이니까 얘가 뭐보다 크면 돼? 이번 문제는 2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제곱은 4보다 커지면 되겠지. 알겠어?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이 4보다 크세요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왠지 알겠죠? 오케이? 반지름이 2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몇 번? 유형 9번 문제 가보자. 원 밖의 한 점. 그리고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인데 아 여기까지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떡하지? 월요일부터 하이랬어요.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월요일부터 핑크색 하이랬어요. 어? 월요일부터 핑크색 하이랬어요. 응. 이제 어떡하지? 내일이 아닌 월요일.